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위암, 화학요법 및 면역요법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안토니오 어카 박사의 강의인데요. 침례병원 마이애미 암연구소의 위장관 종양학에 계시는 안토니오 어카 박사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식도와 위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암 그리고 위암은 모든 암의 케이스의 6.8%에 해당되는 95만 2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암의 경우고요. 그리고 식도암의 경우에는 모든 암 케이스의 3.2%에 해당되는 45만 6천 명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세계적인 발병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5년간 생존율 비교적으로 이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위암의 경우에 그리고 식도암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1975년에서 77년까지의 생존율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1987년에서 89년 사이에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5년에서 11년까지의 생존율인데요. 미국에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생존율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식도암의 경우에는 더 생존율이 급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위암의 경우도 물론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암 발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위식도 접합 부분, 그리고 카디아 아데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시 화학요법을 연구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매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임상 시험인데요. 임상 시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자면 중간값의 생존율이 24개월에 비해서 20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5년간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36% 대 23%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그 생존 베니핏이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위험도를 본다면 0.75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value라고 해서 이제 통계학적 의미로는 0.009% 0.009의 이제 p 값으로 위험도가 0.75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 것은 이제 ECF하고 EOX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ECF의 생존율에 비해서 EOX의 생존율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OX가 처음에 쓰여질 수 있는 first line 처음 요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에 보고가 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논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 화학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06년에 발표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내용,
2007년에 에스코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암의 병기나 암의 크기가 크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제거 치유율이 증가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전이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률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요법에 비교적 더 잘 견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91% 환자가 수술 전 요법을 완료했고 또 66%의 환자가 수술 후 요법을 이제 완료를 했다 이렇게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수술 전 치료 동안 병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심각한 독성이 있다면 또 수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 이동성 위험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직 임상 시험에서는 관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수술 전후 화학요법은 유럽에서는 이미 기본 케어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트4라고 하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프로트4 임상 시험으로 독일에서 위암 그룹에 이제 시행이 된 것인데 여러 센터들이 여러 기관에서 같이 참여를 한 그런 삼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프로트라고 하는 것은 어, 독세텍실, 옥살리플라틴, 그리고 플로라실, 루코보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프로트4 임상시험에 따르면 이 프로트4가 ECX에 비해서 전반적인 생존율을 향상을 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값의 그 팔로우업을 보면 그 생존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의 두 가지 비교군에서 43개월의 그런 생존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F, ECX, 그리고 플로트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한 이 도표를 오른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는 ECX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생존율이 향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2년간의 생존율이 ECF의 경우에는 59개월, 플로트의 경우에는 68개월로 증가되었고요. 5년 생존율을 보시겠습니다. 36개월에서 45개월로 이제 생존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시그넷 셀 암이 명백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시그넷 셀이 없는 환자의 생존율이었는데요. 이 경우 보시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시그넷 셀이 있는 환자의 생존율을 보고 계십니다. 위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TCGA의 그 유전자 시퀀싱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이가 되는 식도암, 전이성 식도암의 50% 정도는 타겟이 가능한 유전적 변이, 돌연 변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위암은 이렇게 그 MSI와 완화화학요법도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Cancer Discovery라고 하는 그 논문에 2018년에 보고가 된 내용에 따르면 MSKCC 코홀트에서 진행성 위험을 위한 화학요법을 해서 관찰을 한 결과 MSI가 그 수치가 높은 환자는 화학요법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임상시험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성 식도암을 위한 2차 라인으로서의 펌브로리추맙 그리고 화학요법 3상 키노트 181 연구 코지마 박사님 등이 이제 연구하신 건데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행된 혹은 전이가 된 SCC나 식도암 환자를 위한 2차 라인 치료로 펌브로리추맙이라고 하는 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효과를 알기 위해서 시행이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의 생존율을 보았고 또 전체 인구에서 질병이 없는 생존율을 이렇게 차례로 비교를 해서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생존율은 지금 현재 미디안 값, 중앙 값이 7.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질병이 없는 그런 생존율을 보면 중간 값의 이제 개월 수가 2.1개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라고 하는 논문에 2019년에 실린 보고가 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상 키노트 181 연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PDL1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본 스코어 값이 10 이상에서의 생존율을 보았고 또 PDL1 CP에서 이 스코어 값이 10 이하일 때 이렇게 10 이상일 때에서 질병 없는 생존율을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PDL1 CPS 10 이상에서의 생존율은 중간값으로 봤을 때 9.3개월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DL1 CPS 10 이상의 환자에서 질병이 없는 생존율의 경우를 봤을 때 2.6개월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결과는 이 테이블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진행성 식도암이고 또 PDL1 CPS 이 스코어 값이 10 이상인 한 번의 전요법 후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펌브로리추맙이 화학요법보다 생존율과 ORR 값을 높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펌브로리춤압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화학요법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PDL1 CPS가 10 이상인 식도암 환자들에게서 펌브로리춤압이 새로운 2차 기준 치료, 스탠다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BA 4007 연구인데요. 진행성 위암 혹은 식도암을 위한 화학요법이 있거나 또 없는 그런 펌브리춤압 연구 결과인데요. 삼상 키노트 062 연구에 해당됩니다. 타버네로 박사님 등이 연구를 하셨고요. 연구 목적은 진행된 혹은 전이된 SCC나 식도암 환자의 펌브로리춤압이 CT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CT만 있을 때의 안전성과 그리고 효과를 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생존율이 펌브로리춤압과 CT만 있는 경우 비교를 했을 때 펌브로리춤압이 있는 경우 79%의 이벤트에서 HR 위험도가 0.921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펌브로리춤압과 CT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했을 때와 CT만 치료했을 때의 이벤트와 그리고 위험도를 보고 계십니다. 중간 값으로 봤을 때 그 전반적인 생존율이 12.5개월 의 경우가 펌브리리춤압과 CT를 같이 병행 처리했을 때 치료했을 때고요. 그리고 CT로만 치료했을 때는 11.1개월로 펌브리리춤압과 CT를 같이 병행 치료했을 때가 조금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결과를 테이블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결과는 2019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보시면 CPS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CPS가 10보다 클 때, 각각 펜브로리춤압만 있을 때, 펜브로리춤압과 C2가 같이 병행 치료되었을 때, CT만 치료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행성 위암이나 식도암 그리고 CPS가 1 이상인 환자에게서 1차 라인 펌브리리춤압이나 화학요법을 받은 사람에게 생존율이 높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S가 10 이상인 환자들에게서는 약한 생존율의 향상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펌브리리춤압과 화학요법을 같이 하면 화학요법만 하는 것보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상시험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2번인데요. 1차 라인 허투 양성이고 전이성 식도 아데노칼시노마에 펌브리리춤압, 트라춤압, 카타기타빈, 옥살리플라틴,
등이 이제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잔지기안 박사님 등이 연구하신 내용으로 2019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허투 양성이면서 전이성 식도 아데노칼시노마의 펌브로리추맙의 화학요법과 트라추맙의 안전성과 효과를 알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과로 질병이 없는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중간 팔로우업 기간은 6.6개월로 중간값에 질병이 없는 생존율은 11.4개월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12개월간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76%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투 양성 전이 식도암 환자들에게서 퍼브리리추맙과 트라추맙, 카폭스 이렇게 같이 병행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잘 견딘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삼상 연구 키노트 811번이 되겠는데요. 삼상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번) 임상시험에 대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MSI GC01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4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MSI와 위암의 개인 환자 데이터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피어트란 토티오 박사님 등이 이제 리드하고 계십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암 환자에서 MSI의 예후와 예측성 영향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4개의 임상시험, 즉 매직, 클래식, 아티스트, 이타카 S 이 4개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1522명의 절제가 가능한 위암을 가진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다음 또 다른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것은 환자의 특성, 즉 나이, 성별, 인종, 1차 지역, 위 혹은 접합 부분, 조직형, 위장 혹은 다른 곳, 그리고 병기. 이 병기는 7차 TMN 스테이징 방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치료가 무엇인지, 여러 요법을 거쳤는지, 혹은 수술만 했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MSI 스코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 그리고 다차 변이 분석을 질병 없는 생존율과 전반적 생존율로 했습니다. 받은 치료에 따른 MSI 예측 역할을 전체 그리고 수술만 한 2차 임상 시험에서 각각 분석을 해보았고요. 주요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I가 높은 경우 그리고 MSI가 낮은 그룹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의 질병이 없는 생존율 그래프 그리고 전반적인 생존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MSI 값이 높은 경우에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6 MSI GC01 이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르면 제거 가능한 위암 환자의 경우 MSI가 독립적인 예후 마커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시험에서 분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SI가 높은 위암 환자에게서 재발의 위험에 따라 화학요법 없이 그리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암이나 식도암의 면역요법 치료를 조합한 주요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T 033-82600은 위암에서 1차 화학요법으로서 티타늄 실리케이트, 시스플라틴 또는 티타늄 실리케이트, 옥살리플라틴이 조합한 펜브롤리주맙의 안정성 그리고 효능을 평가하는 2차 시험입니다. NCT 033-42937 이 임상시험은 위암에서 펜브롤리주맙, 옥살리플라틴 및 카페시타빈의 조합을 평가하는 2차 시험입니다. NCT 0328-1369 이 임상시험은 국소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위암 또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합 면역요법 치료 기반 치료의 일상 이상 연구입니다. 8개의 치료군이 있습니다. NCT 026-89284 이 임상시험은 헐투 양성 위암에서 헐투에 대한 키메라 면역 글로불린 G 단일 클론 항체인 펌브롤리주맙과 마르게툭시맙의 조합을 평가하는 이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LBA25 25번 TAGS 이것은 3상 시험으로 무작위이고 TAS102대 위약 비교하는 이중 블라인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재발된 전이 이암을 주축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아케나우 등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연구 목적은 이미 많이 치료한 위식도암 환자에게서 TFD, TPI의 안정성과 효과를 잘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TFD, TPI 그리고 위약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중앙값인 생존율은 5.7개월 그리고 위약의 경우에는 3.6개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12개월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생존율이 21%로 나타난 반면 위약은 12개월간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13%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없는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TFD, TPI의 경우에 중간에 질병 없는 생존율이
2개월이었다면 위약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의 질병 없는 생존율이 위약에서는 6%였다면 그에 반해서 TFD, TPI의 질병 없는 생존율은 15%가 되는 셈입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RAE는 위약 그룹보다 즉 57%가 되는데요. TFD, TPI 81% 혹은 57%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FD, TPI가 있는 환자의 10% 이상에서 일어나는 3 이상의 부작용은 호중구 감소증 34%에 해당되는데요. 호중구 감소증과 19% 정도의 환자에게서 보이는 빈혈증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심한 전 치료가 있었던 위암 혹은 식도암 환자의 경우 TFD, TPI가 효과적인 새 치료 옵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약에 비교해서 TFD, TPI는 의학적으로 의미 있고 또 통계적으로 중요한 생존율과 DCR이 향상되고 EXOG, PS 악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TFD, TPI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환자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였고 또 전의 발견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내용은 2018년의 Annual Oncology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도암은 치료 혁신과 후기 시스테믹 요법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 측면에서 바야흐로 새 시대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SI-H 종양 5%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인상적인 ORR 53%에서 알 수 있듯이 면역요법, 특히 펜브롤리주맙의 강력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MSI 및 EBV 양성 종양 5%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풍부한 면역 침투를 가지고 있어서 ICI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펜브롤리주맙 치료 효과는 CPS가 10인 이상 19%에 해당되는데요. 10 이상인 PDL1 양성 종양에서 그 치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헐투가 위암 소집합의 드라이브 중요한 인자로 밝혀짐에 따라서 헐투 표적 양 항성 항체인 트라스2 주맙이 쓰이게 되고 또 헐투 양성 종양 환자의 결과가 매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른 약제 즉 트라스2 주맙, 베바시주맙, 라파티밉 그리고 다른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의 이 조합은 면역 반응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